방수 방진 120Hz 글라스틱에 SD카드 슬롯까지 가진다. 자, 이제 누가 보급기지? 안녕하세요, 이스텝입니다. 국내에 정발하자마자 계속 품절이 되어서 난리 났던 폰이죠. 해외에서만 출시되었던 갤럭시 A52가 한국에 정발하지 않아서 아쉬웠는데, 거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갤럭시 A52S라는 이름을 달고 한국 정발한 폰이 있습니다. 출고가는 59만 9,500원이지만 평균적으로 할인을 하게 된다면 50만원 초중반대에 구입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국내 웬만한 쇼핑몰들은 모두 매진이 되었고, 오프라인에서도 먼저 결제를 하고 며칠 뒤에 받거나 일주일 뒤에 받는 그러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 갤럭시 A52S가 왜 인기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제가 뜯어서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언박싱을 생략하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색상부터 이야기하자면 A 시리즈는 S 시리즈에 비해 좀 더 젊은 듯한 느낌을 항상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썸 블랙, 화이트, 바이올렛 세 가지로 출시했고, 민트 색상은 글로벌로 출시되었지만 한국에선 출시되지 않았어요. 뭐 이젠 국내 차별은 당연하죠. 저는 바이올렛으로 구입했는데 실제로 보더라도 색감은 굉장히 예쁘게 잘 빠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이폰 12 퍼플과 비교하더라도 좀 더 연한 아이폰 11 퍼플과 좀 유사한 느낌이 들고, 아이폰 프로 시리즈에서만 적용해주는 무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색상을 플립 3 퍼플과 비교를 하자면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무광과 유광과의 차이, 그리고 유리와 글라스틱의 차이, 요 정도의 느낌이 난다. 그리고 뒷면의 재질은 제 말 안 해도 알죠. 글라스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얘가 보급기, 그러니까 중급기 라인 정도가 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기는 한데, 제가 실제로 보니까 삼성에서 같은 글라스틱,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적용했다고 하더라도 조금 여기서도 급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갤럭시 S21의 글라스틱은 그래도 그나마 유리와 가까운 느낌을 줬다면, 얘는 확실히 플라스틱이라는 느낌이 드는 소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딱 봤을 때 플라스틱이라는 느낌이 들고, 다만 무광을 적용하면서 꽤 괜찮게 잘 뽑혔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렴한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요. 그리고 카메라 삼의 부분도 자세히 보면 이것도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의 모두 판으로 만들어져 있고 4개의 카메라가 탑재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번에 프레임의 소재가 플라스틱 프레임을 적용했다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뭔가 좀 확실히 중국기라는 느낌이 나긴 합니다. 그리고 칭찬해줘야 될 부분은 갤럭시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A 시리즈의 방수 방진을 적용했습니다. 물론 플래그십에 있는 IP68 등급은 아니지만 IP67 등급을 적용했고, 2017년, 2018년 때 갤럭시 A 시리즈에서 방수를 지원해줬다가 그 다음 모델에서는 빼서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방수 방진을 적용해줬어요. 그리고 이번에 더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사실 이게 별거 아니긴 한데, 여기 위에 유심 찌르는 곳이 있고, 여기에 유심과 함께 외장 메모리를 넣을 수 있는 슬롯이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최근 갤럭시에서는 탑재해주지 않는 외장 메모리까지 지원해서 안드로이드의 장점을 매우 크게 살리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원 버튼과 볼륨 업다운은 기존 갤럭시처럼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있고, 특이한 점이라면 원래 삼성에서 최근 없애기 시작했던 3.5mm 헤드폰 잭이 하단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는 많이 사라져서 그렇게 불편하다는 것을 모르는데, 아마 유선으로 음악 듣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좋은 기능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무게는 189g인데 얘가 플라스틱을 적용해서인지 그렇게 막 엄청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아이폰 13은 173g으로 그 아이폰 12 대비 조금 무거워졌다라는 느낌이고, 아이폰 13 프로는 203g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어서 무게에서는 그렇게 많이 무겁다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제가 처음에 얘를 봤을 때 딱 든 생각이 베젤이 기존 갤럭시 A51보다 더 두꺼워진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두껍긴 하지만 상단과 하단 베젤이 균일하지 않는 것은 갤럭시 S 시리즈에서도 동일하기 때문에 요건 갤럭시의 종특이라고 봐야겠죠. 최근 아이폰과 비교를 하자면 상단과 하단 베젤은 좀 더 두꺼워 보이긴 한데, 좌우 베젤은 오히려 갤럭시가 더 얇아 보이는데요? 아이폰 그는 대체. 스크린 사이즈는 6.5인치를 탑재했습니다. 갤럭시 S21보다는 조금 더 크고 S21 플러스보다는 조금 더 작은 중간 정도에 있는 스크린 사이즈를 갖고 있는 제품이에요. 해상도는 S21 시리즈와 동일하게 Full HD 플러스를 적용했고, 게다가 여기서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아이폰은 플래그십이라도 프로가 아니면 120Hz를 지원해주지 않는데, 삼성이 이제 보급형에도 120Hz까지 모두 탑재를 해줬습니다. 물론 플래그십에 있는 LTPO는 아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지만, 높음과 일반, 이제는 보급형에서도 되게 부드러운 120Hz를 체감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용해보면 120Hz를 굉장히 부드럽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갤럭시 A32에서 90Hz가 탑재되긴 했지만 프로세서 때문에 좀
버벅임이 보였거든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이고, 다만 얘도 프로세서의 차이가 있는 게 플래그십과 비교했을 때는 앱에서 들어가고 나올 때 한 번씩 살짝 버벅임이 보이긴 했어요. 패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래그십과 비교하기에는 어렵지만 약간 이제 전체적으로 살짝 이제 붉은기가 도는 것 같기는 한데, 요거는 진짜 플래그십과 비교했을 때고, 저는 이 정도 가격대라면 이 정도의 패널은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보급기나 중급기는 디스플레이 스펙이 뭔가 모르게 색감이 좀 이상하게 튜닝한 듯한 느낌이었는데, 얘는 쓰면서도 꽤 괜찮더라고요. 게다가 재생할 수 있는 것은 4K 60프레임 HDR 컨텐츠인데, 재생은 가능하지만 살짝 이렇게 버벅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볼 수준은 아니에요. 만약 제가 올린 컨텐츠, 그러니까 HDR이 아닌 그냥 4K 60프레임을 한번 재생해보자면 재생이 부드럽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크게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서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얘는 퀄컴 스냅드래곤 778G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해외에서 먼저 출시된 갤럭시 A52보다 더 높은 수준의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프로세서는 갤럭시 탭 S7 FE 와이파이 통수 에디션에 들어갔던 그 녀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플래그십과 비교하기엔 어렵지만 아마 얘가 갤럭시 S10, 노트 10 정도의 수준의 프로세서인 거거든요. 긱벤치 5도 돌려봤을 때 점수를 비교해보자면 싱글코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체로 비슷하고, 멀티코어의 경우 엑시노스보다는 좀 더 높고 이제 퀄컴보다도 살짝 더 높은 그런 점수를 보이더라고요. 램은 6GB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재밌는 점이 뭐냐, 여기 보잖아요. 램 플러스라고 가상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4GB가 더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PC에 있는 가상 메모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장 공간에 있는 4GB를 땡겨 쓰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10GB의 램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하게 쓰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배터리 같은 경우 4500mAh가 탑재되었습니다. 충전은 25W 고속 충전이 가능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넣어준 기본 충전기는 15W 급을 넣어줬더라고요. 안 주는 것보단 낫지. 그럼 게임이 어느 정도 돌아가냐, 요것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히 한번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배그 같은 경우 화질은 HDR 고화질까지 설정이 가능했고, FPS 설정은 최대 울트라까지 설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리뷰에서도 봤다시피 배틀그라운드는 이제 웬만한 모바일에서도 잘 돌아갔기 때문에 AOES에서도 원활히 플레이가 가능했고, 원신에서도 그래픽을 매우 높음으로 설정했을 때도 꽤 원활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 평균적인 프레임은 한 50 중반대가 나오는데 간혹가다 프레임이 튀는 현상이 있지만 얘는 FPS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모바일에서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도 나름 괜찮게 플레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건 이제 로딩 속도가 조금 걸린다는 것. 다음은 카메라에 관한 이야기. 먼저 전면 카메라는 3200만 화소의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화소가 높다고 해서 화질이 더 좋은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해상도가 더 높아지면서 좀 더 쨍한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지금 여기서 사진을 찍었을 때, 지금 광량이 충분한 상태에서 전면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을 때 화소가 높기 때문에 꽤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었고, 아이폰 13과 비교를 하자면 지금 이렇게 찍었을 때 확실히 아이폰 쪽이 조금 더 밝게 나오긴 하지만 선명도는 확실히 해상도가 높은 A52 쪽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가격 차이가 많으면 2배까지 나니까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죠. 그리고 이번에도 A51과 마찬가지로 전면 카메라 홀에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그 제품에 비해서는 은색 링이 굉장히 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작보다는 티가 많이 안 나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후면 카메라에 대한 변화도 크게 생겼죠. 기본 6400만 화소의 OIS가 탑재되었고, 초광각이 1200만, 접사가 500만, 심도 500만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얘가 세월이 지난 만큼 6400만 화소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 모델인 갤럭시 S20 플러스와 비교했을 때 동영상이나 사진의 퀄리티가 더 좋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죠. 의외로 예상 밖의 결과였습니다. 낮보다 밤에 주로 테스트를 진행해봤는데 전체적으로 AOES 쪽의 사진은 이제 채도가 많이 빠진 듯해 보였습니다. 다른 사진을 비교해보더라도 색온도가 조금 높은 편에 속했는데, 일단 색감 자체가 많이 다르다 보니 여전히 S20 플러스 쪽이 더 좋게 보이더라고요. 다만 조금 다른 환경에서는 비슷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히려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 사진들도 있었고, 다이내믹 레인지는 AOES 쪽이 더 좋은지 오토바이 쪽을 보면 조금 더 보기 좋은 사진들이 나오기도 했어요. 아주 어두운 상황에서 4K 30프레임으로도 영상을 찍어봤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노란색의 색감 차이가 좀 보이기도 했었고, 오히려 초반에는 간판 쪽으로 봤을 때 다이내믹 레인지는 S20 플러스가 더 좋아 보이긴 했지만 초점이 제대로 잡히고 난 후부터는 AOES 쪽이 훨씬 간판이나 표지판이 더 선명하게 찍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징이라면 S20 플러스 쪽은 훨씬
훨씬 밝게 찍히는 느낌이었고 A5S는 좀 어둡게 찍히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색감만 놓고 보자면 대부분 S20 플러스가 훨씬 좋았습니다. 반대로 A5S가 좋았던 점은 완전 어두운 상황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빛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다이내믹 레인지는 A5S 쪽이 더 좋아서 훨씬 선명하게 보이기도 했었고, 색감은 S20 플러스 쪽이 더 좋았지만 선명도는 A5S 쪽이 더 좋은 그런 모습. 대신 또 A5S는 6400만화소 모드로 찍었을 경우 확대해보면 고해상도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도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솔직히 이렇게 극단적으로 빛이 부족한 곳이 아니라면 A5S도 색감이 아쉽지만 꽤 잘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교적으로 플래그십보다 카메라 스펙이 낮은 플립3와 비교시 확대하지 않으면 대체로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일부 사진에서는 색감이 별로이긴 하지만 훨씬 선명하게 찍힌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동영상에서 손떨방도 촬영을 할 수 있고, 해상도의 경우 4K 30프레임, 60프레임이 안 되는 것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가격대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원래 이 정도의 중국기에서는 모노 스피커가 기본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얘는 스테레오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고 그래서 돌비 애트모스도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퀄리티로 보자면 사실 플래그십과 비교하기에는 좀 막히고 한쪽으로 쏠린 듯한 느낌이 들어서 스테레오 스피커라고 하지만 이제 퀄리티가 그렇게 막 좋다는 느낌은 들진 않더라고요. 중보급기 정도의 그러한 사운드 퀄리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쉬운 점은 이제 옛날 방식의 고전적인 진동 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플래그십을 한번 경험해보고 와서인지 진동 느낌이 이 싸구려의 느낌이 나기는 해요. 원래 스마트폰이나 다른 전자기기를 보더라도 스펙시스트가 어느 정도 판가름이 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비교를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가성비일까? 저는 가격 대비 매우 괜찮은 수준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가격이 59만원대로 출시했고 갤럭시 A32는 30만원 후반대로 출시했는데 가격 차이가 2배 조금 안 되는 플래그십인 S21과 비교를 하자면 갤럭시 S21은 플러스부터 이제 진짜 플래그십이라는 느낌이 들고 기본 모델은 가격이 낮은 만큼 원가 절감은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보고 이것을 봐서인지 얘는 그만큼 기능이 빠진 대신 가격을 엄청 많이 낮췄고 심지어 플래그십의 상징이었던 방수 방진 OIS 120Hz까지 지원을 하면서 쓰면 쓸수록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장 메모리도 들어가 있고 3.5파이 헤드폰 잭도 들어가 있고 진짜 괜찮아요. 글라스틱을 넣을 거면 이렇게 가격을 확 낮추던가. 이 가격이라면 원가 절감이나 이 정도의 스펙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성비로 구입하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대단한 것을 하는 거나 플래그십을 꼭 원하는 게 아니라면 알짜배기 들은 다 들어가 있어서 가성비가 더 좋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볍게 사용할 스마트폰 아니면 휴대폰으로도 얘가 굉장히 괜찮은 스마트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기기를 좋아해서 스마트폰에 크게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라면 얘도 충분히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휴대폰을 구입할 때 얘 그리고 노트 10이나 S20 이제 중고와 좀 많이 비교를 하시기는 하는데 저는 선물할 거면 그냥 얘를 구입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플래그십이 더 좋기는 하지만 중고로 선물해주는 거랑 새 거를 선물해주는 거와의 차이는 굉장히 크니까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앞으로 이제 삼성에서 이제 보급기나 중급기의 가성비가 이렇게 좋아지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인데 반대로 플래그십인 S 시리즈는 원가 절감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요것에 대해서도 급 차이를 좀 확실하게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보면 가끔 A 시리즈가 S보다 더 잘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또 보면 이 기종이 S21과 좀 고민을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A 시리즈에 대해서는 가성비가 매우 좋아서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S는 그것에 비해서는 진짜 원가 절감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쓴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S는 S답게 A는 A답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 S도 괜찮긴 한데 플러스부터 괜찮지 그 가장 아래에 이제 노멀 모델이 이게 S인지 A인지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이상하게 출시를 하니까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닐까요? 이게 잡으면 잡을수록 만족감은 되게 큰데 생각해보니까 S21보다 진짜 찐 만족감 자체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가격이 일단은 되게 괜찮으니까